보여주시죠. 사실 가장 많이 빠진 게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차 전지 당연히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한 달 동안에 시총이 62조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지금 요 차트가 8월 31일부터 10월 4일까지 그러니까 9월 한 달 플러스 오늘까지의 주가 상승률, 등락률을 좀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에코프로가 34%, BM이 27%, WCP, LNF, 포스코 퓨처엠 등등 포스코 홀딩스가 제일 덜 빠졌네요. 11%. 요렇게 지금 2차 전지가 굉장히 많은 순환 시대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 빠진다고 보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다, 지금부터 슬슬 모아가야 된다라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 자, 두 분 OX 한번 들어볼게요. 사실 2차 전지 3분기 실적 부진 뭐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3분기 실적 부진에도 투자가 긍정적이다 O, 아니다, 지금 전반적인 추세, 수급, 나오는 분위기 등등 좀 지켜봐야 된다 X.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오케이. 긍정적인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민수 대표님, 요게 2차 전지 사실은 얘기하면 리튬 가격 계속 빠지고 있고 생각보다 실적이 좀 덜 나오고 전기차도 안 팔린다는 얘기 나오고 공매도 막 때린다는 이야기 나오고 전반적인 분위기도 안 좋고 사실은 그래도 O를 들어주신 이유는 뭘까요? 이 정도 하락했으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 보통 실적 안 좋다는 얘기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게 현실화되다 보니까 시장이 약하면서 나왔던 물량까지 다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뭐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안 좋은 실적 발표할 때가 거의 바닥이 아닐까라는 쪽에서 그런 실적 안 좋게 예고했는데 얼마큼 안 좋을까 보면 지금 매출은 늘어날 걸로 보는데 양극재 업체들 올해 이번 3분기 스타일이 다 그럴 것 같습니다. 매출은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이 한 40% 가까이 하락할 것이다. 이게 지금 통용되고 있는 실적에 대한 전망치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보다 만약에 그러면 40%가 아니라 매출 늘었는데 영업이익 한 10% 정도만 빠졌다.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도 나올 수가 있을 부분인데 그건 뭐 아마 그냥 기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다고 했던 부분들이 주가 하락과 함께 계속 일류였습니다. 그런데 성장주 쪽에서 가장 큰 핵심은 Q가 흔들리냐 마냐입니다. 이번에 9월달 수출을 보게 되면 9월달 수출은 일단 수출 전반적으로는 양극재 쪽에서 8% 줄었습니다. 근데 수출액이다 보니까 P와 Q가 있겠죠. 네. 자세히 보시게 되면 Q는 7% 늘었습니다. 그런데 P가 14%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봤더니 통치니까 8%가 전년 동기 대비 줄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논리면은 물량은 7% 늘고 그렇습니다. 가격은 14% 하락했다. 네. 가격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언제든지 변합니다. 그럼 만약에 4분기나 내년 1분기 가서 가격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라고 밖에 그렇게 반영이 되게 되면 Q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그럼 실적이 또 갑자기 확 좋아지겠네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이런 때 안 좋다고 그럴 때 사야죠. 근데 저희는 항상 지나고 나서 또 다시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지금이라도 사야 돼라고 할 때는 벌써 늦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 좋다고 그럴 때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허클님이랑 파미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정도 하락했으면 됐다는 제 계좌 얘기인데 매일매일 신저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비슷한 심정입니다. 예. 그래도 그 수급적인 꼬임 이런 거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150만 원 찍고 지금 거의 반토막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니까 사실 다시 그 가격을 가기 위해서 혹은 100만 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잖아요. 제가 지금 노리는 가격은 네. 에코프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단 지난번에도 한 90만 원, 88만 원 정도를 말씀드렸던 이유랑 거의 똑같게 다시 한번 저가를 그러니까 이럴 때 보면 약간 이제 투매 비슷하게 유발하면서 장중에 촥 밀렸다가 그걸 말아 올리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가격들이 한 80만 원부터 한 75만 원대 이 정도 사이쯤에 들어오면서 한번 투매를 유도해서 그를 또 이렇게 특히 이제 이런 때 같은 경우는 공매도와 청산되기 딱 좋은 조건들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아마 실적 발표 앞두고 그때 주가의 탄력들이 강하게 압박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때는 받는 게 좋겠다라고 관점 쪽에서 그 정도를 노리면서 지금 가격 메리트를 논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는 어느 정도 좀 동의하는 부분이 김민수 대표님이랑 있는데 이주연 대표님이 X를 들어주신 논리도 궁금합니다. 앵커님 좋아하실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아니 제가 뭐 OX 좋아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의견을 듣는 거죠, 저는. 사실 이제 장기적인 관점이면 싸게 뭐 떨어질 때 못 살 게 뭐가 있겠어요. 산업
성장 섹터고 전기차 시장 30%씩 계속해서 지금 성장하고 있고 판매량 봐도 뭐 앞으로 더 성장되면 성장했지. 그러니까 앞에 이런 내용들은 저는 100% 동의를 하고 내릴 때 장기적인 관점이라면 감아가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기술적으로 아까 얘기하셨던 X를 들어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현 시점에 시장 상황과 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렇다면 그 조금 추세적인 관점을 여기에 더해서 돌려 세울 때 그때 좀 접근을 해보자. 그게 기술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어려울 텐데 그냥 단순히 책에 나오는 걸로 딱 이야기를 드리면요. 20일 이동 평균선 위로 주가가 올라오는가 보시고요. 그 이후에 5일 이동 평균선이 21선 위에 올라오는가. 그거 올라오면 그때 조금 사셔도 뭐 저점에 최저점에 사는 게 제일 좋겠지만은 그건 어려우니까 나쁘지 않을 거다. 어차피 길게 보고 길게 갈 거라면 조금 뭐 발바닥 각질에서 살려고 하지 마시고 발목 정도 뭐 복숭아뼈 정도 왔을 때 산다 생각하면 그렇게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관점에서 X를 들었습니다. 에코프로는 지금 20일 이평선이 95만 원 네. 선이고 여기 지금 82만 원인데 오늘 종가가 82만 원에서 95만 원까지 간다고 하면 거기서 또 저항을 받을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 위로 돌파하는 거를 보고 올라선 이후에 5일선이 그러니까 올라서서 21선 위에 뭐 며칠 있어야지 5일선이 올라오거든요. 그 5일선이 21선, 그러니까 이동 평균선이 21선 위로 올라온 거를 보고 사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후행성이기 때문에 주가가 쫙 올라가 버리면 저 위에서 사야 되는 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단 올라선 이후에 이평선 부근에서 조정받을 때 사는 게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이제 말로써 좀 설명드리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긴 관점으로 내가 정말 산업의 성장성을 믿고 장기 투자를 하겠다 생각되면 적금 들듯이 싸게 내려올 때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도 나쁘진 않다. 다만 저는 이제 떨어지는 거 사는 거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블루드림이지만 떨어질 때 사는 거는 추세가 상승일 때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추세가 좀 깨졌기 때문에 요 하락을 멈추는 건 확인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95만 원 선 위로 어느 정도 올라와서 안착하는 거 보고 사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이주연 대표님 X에 있어서 블루드림이니까 이 에코프로의 장기적인 그런 뭐 성장성 혹은 뭐 비전 이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하고 계신 바가 있으세요? 왜냐면 단기적인 기술적인 부분만 측면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에코프로를 이제 한참 얘기 드릴 때 물론 뭐 댓글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에코프로 이야기 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오죽하면 저희가 막아놨겠습니까? 네, 어쨌든 이게 한참 뭐 20만 원 정도 올라왔을 때 신고가 들어갔을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150만 원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그냥 매매 관점. 네. 왜요? 밸류적인 측면에서 지주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쪼개서 나온다라고 하니까 물론 그런 이슈에 의해서 주가는 상승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떨어져 나오게 됐을 때 과연 이 밸류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좀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150만 원 온 이후에는 에코프로 BM을 사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주연 대표님은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에코프로 기준으로는 좀 하락세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 어느 정도 올라오는 거 봐서 그 흐름을 타고 싶다. 알겠습니다. 김윤수 대표님 어떠세요? 뭐 에코프로 머티 말씀을 꺼내 주셨으니까 요거 상장하고 뭐 진행된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좀 플러스입니까?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이슈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게 알맹이가 빠져나오니까 점점 에코프로는 가치가 좀 덜 있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에코프로가 이제 앞으로 카카오처럼 될 것이다. 제2의 카카오다. 빠져나오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엔 가치 소멸. 껍데기만 남고. 그렇게 되는 쪽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카카오와의 가장 큰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는 쉽게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 쪽에 강점이 있다 보니까 플랫폼 쪽으로 강하게 들어왔죠. 그렇죠.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일단 강점이
저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 시너지를 놓는 기반들이 시설 투자와 설비 투자가 눈에 보이는 게 확인되고 있고 거기서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나 북미에 나갔던 업체들 같은 경우도 이거 다 허상이다. 네. 그래야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 허상입니까? 다 지금 짓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 연결돼서 성과 낼 수 있는 거고 거기서 중간에서 시너지를 같이 내고 있는 상황 쪽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과거의 카카오와 비교할 수는 절대 없다라는 쪽으로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하면서 그때는 또 여러 가지 또 공매도의 압박에 좀 시달릴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카카오처럼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때쯤에는 또 머티리얼즈 공모가 가서 또 뜨겁게 얘기가 많이 나오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금은 그런 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11월 달, 12월 달 정도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중요한 거는 가격 메리트가 충분한 때서는 저희가 어떻게 대응할까라는 쪽은 일단 답은 저점 매수가 더 맞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주 얘기를 했으니까 만약에 제가 2차 전지 저는 그런 부분은 있어요. 사실 살 게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돌고 돌면은 결국 이제 뭐 선택은 2차 전지 쪽에 한 번 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2차 전지 내에서 만약에 고른다고 하면 탑픽이 있습니까? 민수 대표님? 아 저요? 네. 일단 가장 이전 많이- 대표님은 뭐 X 들어주셨으니까. 그렇구나. 예. 네. 일단 굳이 산다면. 네, 굳이 산다면은 뭐 다 아시는 종목들 빼고 한 중용 주권 쪽에서 그나마 성과 이어가는데 주가는 좀 약했던 쪽의 대표적인 종목이 TCC 스틸. TCC 여전히, 스틸. 예, 중요한 자리 지키고 있다.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삼화 알미늄. 삼화 알미늄. 삼아 알미늄입니다. 삼아 알미늄. 네, 마찬가지로 횡보는 들어오지만 중요한 자리에서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느낌이 오시죠? 안 빠지고 버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뭔가 다음 자리는 이제 에코프로나 큰 종목들이 움직일 때 네. 다음을 향해서 움직이지 않겠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TCC 스틸, 삼화알미늄 다 아는 종목 중에서는요. 뭐 LNF, 뭐 에코프로, BM, 포스코, 홀딩스랑 퓨처엠 뭐 이런 거 다 아는 거 중에서는 뭐가 제일 좀 좋아 보이세요? 길게 편안하게 가져갈 거. 다 아는 거에서는 초과 수익이 나오기 좀 힘듭니다. 아 그래요? 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고르라고 오. 하게 되면 여전히 그냥 시너지 갖춘 업체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오. 이상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는 것보다 그거 두 개 사는 게 낫다고 보세요? 잠시만요. 네, 어때요? 세모 세모? 둘 다 좋다. 둘 다 좋다. 네. 지금 살려주세요. 네. 아니 그래도 아니 왜냐면 지금 사실 주식시장 좀 짧게 해서 내가 수익 내보려 그랬는데 와 이거는 나는 내 능력은 아닌가 보다 난 도저히 못하겠다라는 분들이 그냥 적립식으로 조금씩 길게 보려고 사두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 사야 되지? 삼성전자 뭐 아니면 뭐 포스코홀딩스 요때 떨어질 때 2차 전지주 떨어질 때 방어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얘가 전반적인 사업도 그렇고 괜찮은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아는 2차 전지 종목 중에서 뭐가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해서 여쭤봤는데 거기서 거긴 것 같다. 네, 뭐 만약에 고르라고 하게 되면 포스코홀딩스가 포스코홀딩스. 그나마 느리지만 찬찬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트레이더는 초과 수익을 노려야 되겠죠.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도 질의 중인 명민주님 이러셔서 저 유도 질문을 안 했습니다. 이주연 대표님 마지막으로 정말 짧게 뭐 2차 전지도 막 그냥 그렇다고 하시고 반도체도 막 그렇게 신나서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럼 대체할 수 있는 뭐 섹터가 있을까요? 종목이나? 지금 제일 괜찮아 보이는 게 자동차 섹터 차트가 제일 괜찮아 보여요. 네. 그리고 뭐 실적 나온다는 얘기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쪽이 눈길이 가는데 문제가 이제 리콜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지금 신차들도 리콜 또 얘기가 나와가지고 뭐 이거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실적은 뭐 좋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안 빠지고 오히려 지금 시점에 뭐 기아나 현대차 같은 경우 살살 올라가는 흐름이고 그렇다면 부품단에서 뭐 없을까 해서 봤더니 서현이화라는 종목이 좀 차트상 굉장히 괜찮게 종목이 움직이고 있고 앞단은 이제 올라올 때 대장이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뭐 단기적으로 시세를 좀 괜찮게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이게 아니라 그냥 진짜 딱 그냥 지금 시장에 뭐 잡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지만 그 중에서 뭐 하나를 골라보자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보유자분들이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거 괜찮다 생각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장이 다이빙을 막 하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오늘 같은 날도 안 빠졌어요. 이 정도면 뭐 2%면 잘 방어를 했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공략을 한다라면 뭐 이런 거 뭐 서현이와 이렇게 서현이와 괜찮다 생각이 셀바스 들어요. 헬스케어. 네네. 자동차는 언제 가요? 자동차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딜 가요? 한 몇 프로 올랐어요, 그래도. 아, 그치? 오늘 현대차 진짜 이런 상황에서도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19만 2천 원에서 딱 모압으로 있는 거 보고 참 징하다.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는구나. 아까 얘기하셨던 든든하게 좀 든든하게? 편안하게 보유하고 싶은. 근데 현대차 이러다가 흐름 못하면 나중에 또 시작 딱 막 하락하고 자동차 안 팔린다 이런 얘기할 때 또 그냥 올라가지도 못하면서 떨구는 건 더 많은 이런 상황이 또 나타날 수도 있어서 거의 모든 종목이 그렇습니다. 거의 지금 해탈의 분위기를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서현이화 그리고 셀바스 헬스케어 이쪽으로 좀 대체 섹터를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김인수 대표님은 그래도 2차 전지에서 굉장한 기대감 가지고 계신 그런 상황이고 알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